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하다가 접속이 끊기면 그때는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도 늦을 수 있습니다. 자산은 미리 옮기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자체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차단됐습니다. 지금은 되긴 되네 해도 내일은 갑자기 문이 잠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해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이 살아있어도 길목이 막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빨리 움직여야 하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하다가 차단이 걸리면 출금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가 답입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흐름입니다. 즉, 신고 안 했으면 한국에서 마음대로 영업 못합니다 라는 쪽으로 칼날이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점점 불안정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되던 게 내일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앱을 삭제해버리면 다시 설치가 막혀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우지 마시고 먼저 자산 이동 계획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출금 주소 확인, 수수료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런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문 앞에서 막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현재 환경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재의 정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이죠. 한마디로 스토어에서 길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세금 이슈도 같이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신고 문제와 플랫폼 차단, 그리고 세금 관리 측면까지 겹치면서 압박이 커진 겁니다. 이런 때는 언젠가 풀리겠지가 아니라 막히기 전에 빠져나가자가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 설치된 앱은 잠깐 쓸 수 있어도 업데이트 차단과 향후 접속 차단 가능성을 같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쪽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특정 앱이 막혀도 내 코인은 내 지갑에 남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내 금고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느낌이죠. 단, 주소 오입력은 치명적이니 전송 전후로 아주 천천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회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VPN을 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처럼요. 다만 이건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지름길이 더 위험해지는 법이라 선택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분들은 그럼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 되나를 고민하실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동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 가입이 아니라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비교하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는 방법도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 거래를 하던 분들이 체감하는 속도와 폭이 아예 달라져서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해결책처럼 덜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선택지는 되지만 메인 대안으로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 중에는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제가 정리해둔 정보를 기준으로 꼭 직접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바닥이 흔들릴 때는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비쌉니다. 고정 댓글로 바로 비교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롱 잡아요? 언제 숏 잡아요? 만 묻는데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신호를 이해해야 손이 덜 떨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캔들이 튀고 체결이 미끄러지고 멘탈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고 가겠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지표를 100개 봐도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수익을 노리는 방향이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내려갈 때 수익을 노리는 방향입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할까요?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올랐으니 끝이다 보다 추세가 살아있다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따라붙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무너질 자리와 지킬 자리를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포지션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사고 있다는 흔적이니까요.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터질 때 롱이 유리해지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는데 신호 없이 감으로 잡으면 손절이 계속 쌓입니다. 숏은 특히 근거가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아래로 미는 힘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숏 포지션을 검토하는 근거가 되곤 합니다. 거래량도 숏 쪽에서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으면 곧 꺼질 수 있다는 뜻이라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향 신호라면 이제는 보조 지표로 확신을 조금 더 쌓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쓰면 지금이 단순 흔들림인지 진짜 방향 전환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동시에 보일 때 근거 있게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쌓일 때
근거 있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정말 유용한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